김홍일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4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김홍일 장군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방전에는 중국군에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의 장성으로 있었고 중장까지 했습니다. 독립군이나 광복군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다만 이제 윤봉길 의사의 어떤 폭탄 의거 그런 거 할 때 무기를 지원했다는 그런 또 활동을 했습니다.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군 준장으로 별 하나로 이렇게 임명이 됐고, 주로 이 군사 교육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1949년에 육사 교장을 했고 1950년에는 보병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6.25 전쟁을 맞이했죠. 6.25 전쟁 때 이제 특이한 경력은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을 했다, 한강 방어선을 지켰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경력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퇴시 지연전을 벌이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군단장을 하면서 지키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그 미군 지휘관들, 유엔군 지휘관과 마찰로 인해서 해임되고 중국의 대사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홍일 장군에 대해서 요즘 왜 그 좀 부각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지금 후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군인 경력으로서 충실했고, 그런 것은 인정될 만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경향은 일부 그 편향된 사람들이 김홍일 장군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폄하하고 백선엽 장군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이 김홍일 장군을 또 반대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김홍일 장군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김홍일 장군 본인에게도 명예롭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강 방어를 통해서 북한군을 저지했다. 또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을 하면서 북한군을 막았다. 그것이 이 수도 서울을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그런 풍전등화에 대한민국을 건지고, 또 뭐 유엔군이 미군이 한국전에 참여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과장된 의견이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백선엽 장군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둘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에 나온 뉴스 프리존이라는 어떤 그런 매체에서 이래 보면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한강 이북에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5일간이나 북한군 공격을 저지했다, 뭐 이렇게 단언을 하고, 또 아시아 뉴스라는 그런 또 매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그 편향된 매체들이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밝혀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학술적인 어떤 논문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김홍일 장군이 한강 방어선에서 6일간 전투를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다, 뭐 그런 역할을 했는지 사실 명확치 않은데 학술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밝혔죠. 그런 어떤 주장들, 논문에서 나온 주장들을 인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홍일 장군은 후태시에 지연전을 하고 또 낙동강 방어선으로 나가면서 대전 이남에서 군단 2개를 편성했습니다. 하나는 유재흥 군단장, 그리고 하나는 김홍일 군단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단장을 하면서 방어, 전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할 것은 군단장은 직접 전투하는 그런 지휘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군단장은 사단장을 지휘하는 거죠.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를 하는 지휘관은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 전투 지휘관이고 군단장은 사단장을 지휘하기 때문에 간접적이죠. 그런 면에서 군단장은 좀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려면은 과거에 임진왜란 때 정문부가 한경도에서 왜적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국왕선조는 정문부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정문부는 뒤에서 장수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었지만은 진짜 일본군과 싸운 사람은 정문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다. 그래서 나는 장수들을 높게 평가한다. 그렇게 했죠. 정문부는 뒤에서 지휘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나름대로 명망가이긴 하지만은 전투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투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인데, 일종의 군단장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김홍일 장군은 좀 불명예스럽게 유엔군의 지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임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도 이렇게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에게 위탁을 했죠. 위임을 했죠. 우리 국군도 지휘해달라. 그런데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이제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인 워커 중장에게 명령을 하고, 워커 중장은 또 밑에야 우리 한국군에도 지휘를 하는데, 이 김홍일 장군은 미군들이 지휘를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까지 했지만은 뭐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 공조 또 유엔군의 어떤 일괄적인 지휘 통솔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홍일 장군을 해임을 했죠. 어떤 그런 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오승장군 그럽니다. 오승장군 별 5개면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김홍일 장군을 원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오승장군 아닙니다. 김홍일 장군은 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근데 왜 오승장군이냐? 이렇게 어떤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김홍일을 또 축해 세웁니다.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결국은 백선엽 장군이 그 일제에 협력했다, 뭐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기 위해서 그 반대로 이제 그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가 김홍일을 끌어들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김홍일 장군의 명예를 먹칠하는 거죠. 사실 두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백선엽 장군을 아주 폄하하는 사람이 책을 내면서 오승 장군 김홍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승 장군 아닙니다. 또 어느 유명한 유튜브 강사의 그 강의도 보면 한국 전쟁의 진짜 영웅 오승 장군 김홍일 이런 타이틀을 답니다. 아닌데 이 사람은 과연 오승 장군인 줄 착각해서 이렇게 달았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오승 장군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달았는지, 그건 알고도 달았다면 고의죠. 그렇게 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는 가운데 이 김홍일 장군을 띄우죠. 결국은 목적이 백선엽을 깎아내리고 백선엽 장군을 어쨌든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그 반면 증거로 이렇게 자꾸 김홍일 장군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죠. 군사평론가 유영호는 김홍일 장군도 훌륭하고 백선엽 장군도 훌륭하다, 이래 두 사람 다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승 장군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개념을 그 정의를 한번 보면은 오승 장군은 별 5개고
원수입니다. 마샬이죠. 이런 사람은 미국 역사상 그 메가드 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련의 주코프, 그리고 독일에서 롬멜, 그리고 영국에서는 몽고메리, 또 중국에서는 주더,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가 원수였죠. 이것은 그 나라에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명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대부분 다 2차 대전 때 성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오성 장군의 왜 그러면 오성 장군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홍일 장군을 나름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품이나 경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오성 장군은 아니지만은 오성 장군이야 휘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봉건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런 휘호를 내리고 난 뒤에 자꾸 오성 장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오성 장군이 아니다. 그냥 명예다. 이런 점에서 사용할 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밝히고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백선엽 장군이야말로 실질적인 오성 장군이지만은 이건 역시 이제 국민들 간에 분열된 여론 때문에 결국 오성 장군이 못 되죠. 그러니까 오성 장군 아닙니다. 이 6.25 때 북한군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는데 6월 29일부터 이제 우리 국군하고 또 미 군사고문단, 미국 측에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은 한강 방어선이 지켜진 것은 우리가 한강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으로 인해서 오롯이 그렇게 지켜졌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한강 방어선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6월 28일부터 벌써 미군 부대가 미국 시민들 소개하는 가운데 북한군 전투기와 이렇게 미군 호송하는 전투기하고 이렇게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미군이 굉장히 빠르게 벌써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진 것은 미군의 어떤 그런 개입 의지도 작용하고 실제로 미 해공군이 이렇게 지원이 빨리 당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우리 한강 방어선은 보면은 38도선을 지키고 있던 부대 중에서 옹진반도에 있던 백인예비 17년대 무기도 아주 좋습니다. 무기도 아주 좋고 거의 피해 입은 게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건재한 부대를 대전으로 뺐습니다. 대전에 대통령은 거기 임시수도이기 때문에 임시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로 빠져나갔죠. 그리고 개성, 문산, 파주 이쪽에서 내려온 백선엽의 1사단은 한강을 넘어왔습니다. 거의 부대의 건재를 유지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대 수준이 높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춘천에서 넘어오는 북한군 2군단이 우회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원 오른쪽으로 수원 동쪽으로 배치가 됐죠. 그러니까 한강 방어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강 방어선을 지킨 부대는 뭐냐 하면 의정부 전선에서 나온 부대들입니다. 전부 다 의정부 전선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패잔병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한강 이남에서 김홍일 장군,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김홍일 장군이 이 사람들 헌병들이 모아가지고 재편성해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유재영의 7사단이 노량진에 배치되고 이종찬의 수도사단은 지금 현재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되고 이영근의 2사단은 영등포에 배치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이 부대들은 부대 자체가 굉장히 약한 데다가 대포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중화기 차량이나 대포, 견인포 이런 중화기들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대들은 전부 소총과 기관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북한군이 전차를 맞겠습니까? 북한군 전차, 자주포,
이런 중화기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라든지 모든 어떤 북한의 중화기들을 막은 것은 철도 교량과 철교, 이게 끊어져 가지고 결국은 북한군 도하를 막은 겁니다. 북한군 공병대는 도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배도 없고 또 한강 교량이나 철교는 끊겼고, 북한군은 오토바이라든지 전차, 자주포, 그리고 야포 이런 포들을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강에서 모두 끊긴 거죠. 그렇다고 여주 양평을 우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방어선이 지켜진 것이지 어떤 뭐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의 역할로 인해서 지켜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6월 28일 새벽 2시에 최창식 공병감이 최병덕 참모총장의 어떤 명령을 받고 한강의 철교 그리고 교량을 폭파해 가지고 끊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국 우리 국군의 대포도 못 가져왔지만 북한군도 전차 대포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북한군이 그 한강을 건넌 것은 7월 1일 날 우리 한강 철교가 완전히 폭파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는데 그걸 국군의 사격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철판이라든지 그 목재를 덧대어 가지고 거기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어떤 전차가 건너오고 그러면서 북한군이 또 물밀듯이 다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된 겁니다. 북한 미군의 스미스 부대가 북한군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은 북한군 탱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선을 통과하고 일부는 그 미군과 싸우지만 일부는 바로 미군 후방으로 돌격해 갑니다. 그렇게 전차가 빠르게 진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한 것이지, 이런 북한군의 어떤 기계화 사단이 한강에서 막혀 있을 때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은 전차가 넘어오면 우리 국군이 전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이 한강을 방해하고 북한군의 서울에 있는 북한군을 저지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